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가시면서 다리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병원 현장에서 수백 명의 뇌경색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분들 10명 중 9명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사실 며칠 전부터 다리가 이상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말이 어눌해지기 전에 이미 우리 몸은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무려 3주 전부터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톡TV 가족 여러분. 저는 대학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했고 지금은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박준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했던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3번째와 5번째 신호는 의사들도 자주 놓치는 것들이거든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70대 어머니 한 분이 실려 오셨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제가 보호자분께 여쭤봤죠. 혹시 최근에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하신 적 없으세요? 그러자 따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오른쪽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운동 부족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왜 하필 다리일까요? 우리 몸을 고층 아파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압이 약해지면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올까요? 당연히 꼭대기층이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중력을 거슬러 피를 보내야 하는 곳, 바로 다리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전체 혈액순환이 약해지면서 다리부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교차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조종하고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을 조종하죠. 그래서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가 먼저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쪽 다리만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예요. 실제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대학에서 5,000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68%가 발병 2주 전부터 다리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병원을 찾은 사람은 단 12%였습니다. 나머지 88%는 나이 탓으로 돌렸던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가 보내는 7가지 뇌경색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지난해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65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이상한 것이요. 계단 오르다가 오른쪽 다리만 툭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왼쪽은 멀쩡한데? 검사 결과 왼쪽 중대뇌 동맥이 65% 막혀 있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다리가 약해지는 것과 뇌혈관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 부족이면 양쪽 다리가 함께 약해지고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지치고 쉬면 좀 나아집니다. 반면 뇌혈관 문제는 한쪽 다리만 갑자기 뚝 힘이 빠지고 쉬어도 금방 회복이 안 되고 같은 쪽에서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의자에 앉으셨다가 일어나 보세요. 팔은 가슴에 X자로 끼시고요. 어떠세요? 양쪽 다리에 균등하게 힘이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한쪽이 유독 힘이 안 들어가시나요? 두 번째 신호,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선생님, 왼발인데 양말 신은 것 같아요.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에요. 뜨거운 물에 발 담갔는데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말초 신경 문제로 오는 저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디스크성 저림은 발끝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양말 신는 범위처럼 퍼지면서 허리 구부리면 심해지고 자세 바꾸면 좀 나아집니다. 반면 뇌혈관성 저림은 한쪽에만 갑자기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고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을 보이며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뇌의 감각 피질, 여기가 우리 몸의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곳인데요. 이곳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발 자체는 멀쩡한데도 뇌가 감각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마치 라디오 수신이 잘 안 되는 것처럼요. 세 번째 신호, 발을 끄는 보행. 이 증상은 특이하게도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보, 요즘 걸을 때 발 끄는 소리 나는 거 알아? 아버지의 신발 앞쪽이 한쪽만 이상하게 닳았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내가 신발 닳는 걸 보고 병원에 오셨는데 작은 뇌경색이 발견됐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조카수라고 부릅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에서 발목 들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벽을 보고 서세요. 한 발을 들고 발끝을 위로 당겨 보세요. 양쪽을 번갈아 가며 해보세요. 한쪽이 유독 힘들거나 잘 안 올라가시나요? 네 번째 신호, 자꾸 걸려 넘어짐. 72세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이상해요. 30년을 다닌 우리 집 문턱인데 자꾸 걸려요. 이분의 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넘어지세요. 문턱도 아닌 곳에서요. 이게 바로 고유감각의 문제입니다. 고유감각이 뭐냐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능력이에요. 계단 오를 때 일일이 발을 내려다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유감각입니다. 그런데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가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 못하니까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넘어지는 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엉덩이 골절 위험이 40%이고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25%예요. 회복 후에도 50%는 예전처럼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심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안 환경도 점검해 보세요. 문턱에 형광 테이프 붙이기, 화장실이나 계단에 손잡이 설치하기, 슬리퍼보다는 뒤꿈치 있는 실내화 신기, 밤에는 복도등 켜두기. 이런 작은 조치들이 생명을 지킵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다리 떨림과 불수의적 움직임. 이건 좀 미묘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다리가 자꾸 떨려요. 테레비 보는데 다리가 저절로 움찔움찔해요.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혹시 파킨슨병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파킨슨병은 가만히 있을 때
안정시에 떨리고 알약 굴리는 듯한 규칙적 떨림이 나타나고 양쪽 다리 모두 떨리며 점점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뇌혈관 문제는 불규칙한 떨림이 한쪽 다리만 나타나고 갑자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멈추고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뇌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리야 움직여, 다리야 멈춰, 다리야 힘줘. 이런 신호를 정확하게 보내야 하는데 뇌혈관이 막히면 이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신호가 들쭉날쭉하니까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6번째 신호,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이 증상은 특히 아침에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사이 우리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도 함께 줄어듭니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의 60%가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병합니다.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거려요.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 같아요. 배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 뇌 뒤쪽에 소뇌라는 게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여기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해집니다. 마치 로봇처럼 뚝뚝 끊기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어지럼증하고는 다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날 때만 어지럽고 잠깐 앉았다 일어나면 괜찮아지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 소뇌허혈은 걸을 때 계속 비틀거리고 앉아도 증상이 지속되고 점점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7번째 신호,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이게 7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아졌으니까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꼭 기억하세요. TIA를 경험한 사람의 75%가 3개월 내에 실제 뇌경색이 발생하고 그중 절반은 48시간 이내예요. 치료받지 않으면 5년 내에 뇌경색 위험이 10배입니다. 괜찮아진 게 아니라 폭풍 전야였던 겁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가 2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네 하고 그냥 집에 가셨어요. 다행히 아내분이 불안해서 다음날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경동맥이 80% 막혀 있었어요. 응급 스텐트 시술로 큰 뇌경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루만 늦었어도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4시간 반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TIA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 몸이 이봐, 곧 큰일 날 거야. 지금 병원 가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혹시 너무 무서우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WHO와 유럽신경학회가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뇌경색의 80% 이상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혈압 관리. 혈압 목표는 이상적으로는 120에 80이에요. 고혈압 있으신 분은 130에 80 이하, 당뇨 있으신 분은 125에 75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가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 낮추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면요. 첫째, 소금 줄이기입니다.
하루 5g 이하 티스푼 하나 정도만 드세요. 국물은 남기시고 김치나 젓갈을 줄이세요. 둘째, 칼륨 섭취입니다.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고구마, 감자가 좋고요. 하루에 과일을 2번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심호흡을 하루 3번 하시고 산책 30분,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 건강한 분들은 공복 혈당 100 미만, 식후 2시간 뒤 혈당 140 미만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공복 130 미만, 식후 2시간 180 미만, 당화혈색소 7.0%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여기에서 혈당 관리 3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그 다음 고기, 마지막에 밥. 밥을 마지막에 먹으면 혈당 상승이 30% 감소합니다. 둘째, 식후 걷기예요.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제자리 걸음도 좋습니다. 셋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 식빵 대신 통밀빵,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세요. 콜레스테롤 관리. 콜레스테롤 목표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심혈관 질환 있으면 70 이하로 낮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 중성지방은 150 이하를 유지하세요.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면요.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연어, 청어를 주 2회에서 3회 드세요.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를 하루 한 줌,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하시고요.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가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육류, 버터, 마가린, 튀김이나 도넛,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운동. 제가 권하는 최고의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가 이상적이에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속도가 딱 좋습니다. 만보계로는 하루 7,000보에서 10,000보를 목표로 하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벽 푸시업 10회를 주 2회에서 3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슴 통증 있으신 분, 심장병 과거력 있으신 분, 무릎 관절이 심한 분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생활 습관.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고 뇌경색 위험을 2배에서 4배 높이지만 끊으면 2년 내에 위험도가 50% 감소합니다.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만 드시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금주하세요. 수면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이 이상적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모두 올라가거든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게 좋고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자,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 의자 테스트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끼세요. 반동 없이 일어나 보세요. 5초 동안 서 계세요. 양쪽 다리에 균등하게 힘이 들어가나요? 두 번째, 균형 테스트입니다. 눈 뜨고 한 발로 30초 동안 서 보세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20초면 정상이에요. 휘청거리지 않고 버틸 수 있나요? 세 번째, 감각 테스트입니다.
두 손으로 양쪽 발바닥을 만져보세요. 촉감이 같나요? 온도 느낌이 같나요? 네 번째, 보행 테스트입니다. 바닥에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이세요. 뒤꿈치와 발끝을 닿게 해서 10걸음 걸어보세요. 중심 잡고 걸을 수 있나요? 이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한 뒤 가족에게 알리시고 즉시 119에 전화하시거나 병원에 가세요. 쉬면 괜찮아지겠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신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발을 끄는 보행, 자꾸 걸려 넘어짐, 다리 떨림과 불수의적 움직임,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그리고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이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절대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뇌경색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그때 그 신호를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후회입니다. 평생의 후회죠.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해보세요. 가족들에게 오늘 배운 내용 나누기, 함께 자가체크 해보기, 혈압계 있으면 혈압 재보기, 내일부터 30분 걷기 계획 세우기.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뇌경색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어서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다리는 뇌의 언어입니다.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뇌가 여러분께 보내는 편지예요. 나 지금 힘들어, 도와줘. 이 편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편지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용한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셨나요? 내일 아침에는 꼭 오늘 배운 자가체크법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30분 산책 나가시면 더 좋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실천이 모여 10년 후 건강한 여러분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박준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